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고령 운전자 300만 명 시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강원도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본격 시행에 나섰는데요. 강원도 고령 운전자 현황과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관계자들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강원도의회 정유선 의원, 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정의석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평균 수명이 늘면서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현실이긴 한데 고령 운전자 좀 어느 정도 좀 추산이 되고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최근 10년간 2009년에서 2018년도까지 전체 우리나라 인구는 0.51%로 미미하게 증가했는데 네. 고령 인구 수는 4.02%, 그리고 고령 운전자 수는 11.17%로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좀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대한민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에서 이미 고령 사회로 진입이 됐고 또 강원도도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중 하나잖아요. 강원도 좀 고령 운전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뭐 이게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죠. 뭐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계적으로 고령 운전의 문제가 환기되기 시작한 건 그 영국의 여왕의 남편이었던 필립공이 교통사고를 내면서 시작돼요. 이분이 이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을 해서 2명을 다치게 했는데 네. 그 다음 이틀 후에 또 다시 좀 운전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그때의 연령은 98세였고 98세. 네, 98세에 운전을 하신 거죠. 근데 네. 이때 이제 필립공이 얘기할 때는 햇빛이 눈이 부셔서 그렇게 됐다, 사고가 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고 이후에 결국은 이분은 이제 운전면허를 반납하시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가 계속 늘어나니까 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한 얘기가 된 거고요. 강원도를 보면 그 도내에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그 전체 인구가 지금 154만 명 중에서 그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은 29만 5천 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네. 19.2%로 전국 평균이 13.8%인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더 많은 숫자의 고령 노인 인구 중에 이제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 거죠. 5분의 1 수준이 갖고 계신 거네. 그게 이제 강원도의 특징이 워낙에 이제 고령 인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군도 5개가 넘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 평균을 웃돌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서는 특단의 조치로 이제 빨리 시행해서 면허를 좀 받고자 하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네, 뭐 사실 올해 뭐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 같이 이제 교통과 관련된 법이 제정이 되면서 교통사고는 증가하지 않고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해마다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어느 정도 좀 발생을 하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령 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최근 10년간 0.7%가 감소했고요. 네. 사망자 수도 한 4.7%씩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고령 운전자는 10.8%가 사고 건수가 증가했고요. 네. 사망자 수는 4.4%씩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강원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실제로 앞에서 이제 제가 이제 영국의 사례를 이야기했다면 국내에서도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강원도로 보자면 바로 며칠 전이었죠. 23일 날 춘천의 한 교회에서 80대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그 여러 대, 1분여 동안 여러 대의 차를 부딪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를 덮친 사고가 있었고요. 카페 목재 데크를 잇따라서 이제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고, 뭐 이때 이제 그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7대와 교회 내부 카페에 그다음에 뭐 난간이나 화단 이런 것들을 다 훼손한 상황이었고요. 또 추석에는 삼척의 한 공원 묘지에서 또 이제 77세의 고령 운전자가 브레이크 조작 미숙으로 그 성무격 4명 정도를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가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교통사고의 퍼센트는 줄고 있고 사망사고의 퍼센트도 줄고 있는데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늘고 있고 고령 운전자의 사고의 경우에 사망사고가 좀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도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농촌 지역이 강원도에는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농촌 지역에 계신 고령 운전자들은 뭐 자동차 면허증을 반납하면 당장 이제 교통 편이 없어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반납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 비해서 반납률이 농촌 지역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 좀 당연한 것 네, 같긴 한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도 많아지고 사망자도 좀 증가하고 있는 건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원인을 좀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고령자분들이 시력이라든지 근력, 뭐 인지 기능 이렇게 저하됨에 따라서 네. 운전도 좀 변해야 되거든요. 본인의 신체 능력에 맞게끔 위험 회피하는 그런 운전, 이걸 보상 운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보상 운전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은, 반응 시간이 길어졌다면 예전보다는 앞차의 추돌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앞차의 거리를 좀 더 띄워야 됩니다. 네. 근데 예전과 동일하게 앞차 거리를 유지하고 갔을 때는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보상 운전하지 못하는 예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그 운전면허 반납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시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현재 뭐 정부를 비롯해서 지자체 전부 다 같이 운전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분들이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게 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현재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이 제도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고령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본인 운전이 부담스럽다면 반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고령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현재 활성화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올해 11월까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사람이 63,421명이나 됩니다. 네. 작년에는 11,916명으로 미비했었는데, 올해 11월 달까지만 통계 수치만 봐도 작년보다 4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면허증 반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도내에서는 이 제도가 좀 시행이 잘 돼 가고 있나요? 아직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실제로 이제 강원도 내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이제 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가 난 게 2015년에 3,000건, 네. 그다음에 2016년에 3,300건, 17년에 뭐 4,200건, 그리고 작년에는 5,500건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많이 갑자기 급증하는 거잖아요. 네.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좀 높아요. 전국 평균이 12.4%였는데 3년 통계를 내면 그 강원도가 1.8%, 그러니까 12.4%로 1.8% 정도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에서도 그 올해부터 고령 운전자와 관련해서 면허 반납을 하는 경우에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자진 반납 건수를 보면 그 65세 이상의 자진 반납 건수가 2015년에는 그래서 46건이었는데 네. 2019년 8월 말 기준으로는 한 780건으로 그 4년 새에 16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전체 건수로 보면 굉장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전국 반납률에 비해서는 전국 반납률이 이제 1%를 넘어섰는데, 그러니까 강원도 지역이 0.65%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의회에서도 조례 제정을 마쳤고, 그 내년 예산에 전체 이제 18개 시군에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에 이제 인센티브를 주려고 예산 편성을 해 놓은 상태여서 내년도에는 아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도와 별개로 이제 도내에서도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효과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뭐라고 얘기하기가, 이것이 딱 운전면허 반납에 효과가 있다 없다 이것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르죠. 올해부터 시작한 편이니까. 특히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릉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그 7월 이후부터 400명 정도가 반납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고령 운전자에게 10만 원권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주고요. 또 하나가 그 거기 지역에 무슨 뭐 제휴를 맺은 상가나 이런 곳을 이용할 때 5%에서 뭐 몇 %의 또 이제
할인 효과를 좀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릉 지역이 제일 먼저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떤 효과가 거둘지를 좀 지켜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춘천이나 동해, 고성, 화천군 여러 개의 지자체에서도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내년도에 강원도에서 이제 그 반납하는 지역의 시군과 매칭을 해서 그 10만 원권의 상품권이든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을 하기로 했으니까 아마 18개 시군에서 빠르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들에게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더니 별로 반납할 의사가 없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거의 94.8%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나는 아직은 운전하는데 건강에 문제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차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차를 반납할 생각이 없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에는 60세 이상의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26만 명의 택시기사가 있는데 이 중에 14만 5천 명이 60세 이상. 그러니까 50% 이상이 노인이죠.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라고는 했는데 반납하라고 그분들이 하는데, 택시 택시기사를 하고 계신 거죠. 계신 거는 굉장히 좀 맞지 않는 위치인 것 같은데. 그래서 과연 65세를 고령 인구로 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택시를 이용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 택시기사는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다 은퇴하시고 다시 재취업으로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걸 몇 살부터 반납하는 것이 건강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해결을 해야 하고, 놀랍게도 80에서 90세 이상의 그 노인 택시기사들도 전국에 200명 이상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사실 뭐 고령 운전자라고 해서 택시를 안 타고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 이분들에게 강제로 면허를 뺏어야 하는가, 아니면 직업인데 생계의 문제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90세 이상 되시는 분이 모는 택시를 타는 것은 승객으로서 다소 좀 불안한 하겠죠. 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이런 이제 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는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중 감소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우선은 운전을 간헐적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운전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어르신 같은 경우에 면허증을 반납할까 말까 망설이는데 그 상태에서 자진 반납이 활성화돼서 운전을 그만두게 된다면은 사전에 사고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자진 반납 제도를 대대적으로 활성화시킨 부산이 있습니다. 부산의 예를 들면은 17년도에는 407명이 면허증을 자진 반납했고요. 2018년도에는 5,280명이 10배 이상으로 거의 10배 이상 면허증을 반납시켰습니다. 이런 뭐 지원금도 나눠주면서 그랬더니 결국 사고가 17년도에 사망자 숫자가 36명이었는데 18년도에는 21명으로 약 41.7%가 감소한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확실히 효과를 좀 톡톡히 보고 있네요. 그런데 이 효과가 정말 자진 반납 때문인지 그건 또 한번 심층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교통사고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 자진 반납으로 인한 효과로 볼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심층 분석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네, 운전면허 반납 제도와 함께 뭐 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65세를 단순히 연령만으로 고령자로 보는 것은 현재 고령자 당사자들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좀 인정하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75세를 대상으로 고령 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로 해서 교육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75세 이상인 사람들은 면허증을 이제 갱신할 때 2시간의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고 또 이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 교통사고 이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 고령 운전자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은 고령 운전자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의 신체 노화를 정확히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 스스로 괜찮다고 하지만 제3자 봤을 때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끼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신체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야간 운전이 부담스러우면 야간 운전을 포기한다든지 또 장거리 운전도 포기한다든지 그리고 또 예전보다는 좀 더 천천히 그리고 앞차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농촌 지역에서는 생계가 있기 때문에 꼭 반납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란 생각합니다. 좀 실질적인 대책이 좀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좀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었으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뭐 강원도가 또 대표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 시골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을 포기했을 때 이동권이 상당히 제한받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에서 경찰청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시간, 장소, 날씨 등에 따라서 좀 조건을 줘서 조건부 면허를 제도를 한번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정책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조건부 면허요? 네. 네. 그래서 야간이라든지 또는 야간 운전을 제한 못하게 한다든지 장거리 운전을 제한해서 자기 집 주변에서 운전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 조건 형식으로 네. 괜찮은 뭐 방법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고령 운전자 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반납을 하라고 자진 반납을 하라고 해서 반납을 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잘 짜여져 있고 지하철이 무료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원도의 문제는 강원도는 지하철이 없는데 모든 그 교통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지 평생에 한 번 1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운전면허를 반납할까? 뭐 이런 의문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면허를 반납했을 때 단지 그냥 그 한 번의 인센티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호텔이나 미용실, 콜택시, 박물관 같이 100여 개의 가맹 점포를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주고요. 그다음에 실버 패스 교통카드를 또 따로 발급하고 있고 대출 금리를 1%를 할인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본인들이 무언가 이제 희생을 했을 때 이것을 명예적인 보상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명예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좀 가질 수 있는 보상을 결합하면 좀 시너지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이나 이제 일본 뭐 선진국에서는 그 이렇게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그 표지판이나 도로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꿨어요. 표지판의 크기나 글씨의 크기를 20% 정도 크게 해서 좀 더 식별이 더 네. 가능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아까 적성 검사 얘기를 하셨는데 인지 검사에 대한 기능에서도 이제 그 노인들이 어떻게 그 좀 세분화해서 신체적 능력 검사, 인지 기능 검사, 뭐 인식 검사, 시력 검사 이런 것들을 좀 더 촘촘하게 검사를 해서 운전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만약에 치매 판정을 받으면 운전면허를 당연히 반납하도록 하는 식의 제도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그냥 자발적 반납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단순 반납 이외에도 많은 좀 실질적인 대안이 있어서 좀 잘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끝으로 이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위해서 당부 말씀을 전해 주실까요? 지금까지 뭐 말씀드린 정책 외에 또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작년부터 도로교통공단이 실버 마크로 해서 표준화된 것을 만들었습니다. 네. 전국에서 뭐 각자 가지각색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있었는데 통일된 그런 실버 마크를 배부하고 있는데 그런 실버 마크가 부착된 고령 운전자를 비고령 운전자들이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확산이 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운전자 스스로 보상 운전을 실천하고 이런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하는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분명히 고령 사고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강원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와 사고 예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 안전에 청신호가 켜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정유석 교수, 강원도의회 정유선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